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신동빈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시작으로 영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영어 요거 아마 받으신 거 자료 있으실 거예요. 요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서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 같이 어, 하나씩 펼쳐보시면서 PPT에서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요걸로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빠르게 그 어머님들께 보여드려야 될 거, 우리 학생한테 보여드려야 될 거 위주로 빨리 컴팩트하게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동민이고 요거는 제 자기 소개인데 저기 프린트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제가 개포고 내신 준비하면서 그 좀 정해봤던 프로그램 이름은 개포고 시즌즈인데요. 포 시즌즈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은 요게 포 시즌즈의 어떤 로고라고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5성급 퀄리티의 수업과 자료, 그다음 관리를 시험에 4계절 동안 한번 책임져 보겠다. 이러한 각오로 한번 올해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들을 아이들이 봤었는지 그거 한번 쭉 제가 기출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거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봐주시면 됩니다. 영어. 작년 총평은 제가 ABC로 가져와 봤는데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2025학년도 개포고1 내신 시험 요약 부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정확도고, 그다음 B는 기본기고, C는 이제 창의성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정확도는 불필요한 감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개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서술형 같은 것들을 쓸 때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은 조금 약간 그 감점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객관식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점수들,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 accuracy, 정확도라는 걸 한번 가져와 봤고, 두 번째 B는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변형이 조금 되지만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유형의 객관식 문제들에서 기본 점수를 꼭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창의성인데 개포고가 서술형 문제 유형이 굉장히 창의적인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도 보면은 무슨 뭐 카툰이 들어가 있는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빈칸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것들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창의성이 필요한데,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서술형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좀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A, B, C로 한번 잡아봤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이해, 내용 일치, 어휘, 어법, 서술형 이 네 파트로 해서 실제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내용 이해인데 한 장만 넘겨주시면은 이제 실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고 PPT에는 문제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봐 주시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풀었어야 되는 문제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건 이제 요 종이로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 이해 파트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밑줄 친 의미, 그 다음에 글의 순서, 전형적인 수능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객관식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웬만하면은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용 이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실제로 종이를 좀 보면은 약간 긴 문제들도 있고, 왼쪽 파트 보시면은 오른쪽은 약간 짧은 것도 있는데 긴 경우에는 지문이 좀 변형되거나 추가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보시면 순서가 총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는 3개의 문단인데 여기서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서 요걸 또 개포가 살짝 좋아해요. 문단 하나 정도 추가해가지고 순서 맞추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그래도 연습 꾸준히 하고 내용 파악 잘 하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 이해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용 일치인데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다음 비교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 파트 봐주시면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네, 표로 정리되어 있는 왼쪽에 있습니다. 종이 왼쪽 파트에. 네, 이게 조금 뭐 길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요 정도 내용일치 문제들은 아이들이 또 반드시 확보해줘야 되는 문제들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객관식 문제들은 조금은
평이하게 받아들이고 확보해야 되는 문제 유형들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어법 어휘입니다. 조금 빠르게 서술형으로 좀 넘어가야 돼서 객관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저랑 봐주시면 되고, 어법상 틀린 것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전형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두 문제 유형을 한 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위에 어법이 있고 밑에 이제 문맥이 있죠. 가장 전형적인 모의고사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식 문제들은 아이들이 웬만하면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감점 받지 않고 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 없이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넘겨서 서술형 파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포고의 꽃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은 이제 변별력이 많이 가해지고 손도 못 대는 아이들도 조금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유형이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글에 근거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라,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팜플렛에다 넣어드렸는데, 아니면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완성해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술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빈칸 뚫어놓고 뭐 영작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제 요지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법상 틀린 거 찾아 고치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개포고는 조금은 이런 다양한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다채로운 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 2개를 우리말로 구체적으로 쓰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말로 쓰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은 쉽게 접근했던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쓰지 않거나 이제 출제자가 의도했던 그 세워놨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우리말 썼던 애들은 다 감점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준을 딱 잡아두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아이들은 대답에다가 A의 2가지 내용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거나 둘 다 틀리게 되는 거죠. 큰 거 A 하나 쓰고 큰 거 B 하나를 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2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2개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이제 요 부분에서 2개 정도 내용 언급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A에 대한 내용 2개를 여기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반점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다 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보거나 연습 문제를 풀 때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주고 요렇게 안 쓰면 이건 틀린 답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은 충분히 이제 리뷰 테스트로도 대비가 된다. 뒤에서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무난한 쪽은 문제 유형인 거죠. 주제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큰 조건은 따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감점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문법 같은 것들 잘 신경 써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 이제 참고 자료에 개포고와 같은 문제 유형에 자신이 있는 이유다라고 해서 제가 샘플 문제들을 넣어놨는데, 샘플 문제들은 제가 담당했던 학교들의 문제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표를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 넘겨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게 해당 학교의 한 페이지에서 들어갔던 전체 그냥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논술형 한 문제인데 한 바닥에 크게 3-1, 3-2 이렇게 해가지고 카툰까지 넣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아이들한테 그 대비를 시켜라 했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교를 담당을 하면서 그래도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고, 이 아이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쭉 수업을 들으면서 올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수능이었는데도 저한테 이제 98점 받으면서 1등급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주기도 했거든요. 수능이기는 하지만 내신도 끝까지 저랑 같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잘 대비시키면서 아이들 성과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포 같은 유형도 제가 충분히 잘 대비시키고, 변형 문제 만드는 건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만들어서 대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술형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왜 정확도, 기본기, 창의성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유형별, 수준별 대비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이름을 따가지고 동민신에서 이제 디코드 마스터 스트래티지 해서 내용 이해와 어법 어휘 파트에서 이제 기본기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개포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이제 개포고만의 시험 전략을 위한 이제 추가적인 문제풀이가 쭉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4시즌즈 말씀드렸는데 그게 로고여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맞춰봤는데, 이제 봄에서는 기본적인 기본기들을 채워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은 내용 이해와 어법 어휘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교재에다가 풀어서 써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이해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교재에다가 적어두고 당연히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랑 어휘 파트가 개포고에서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교재에다가 다 적어줍니다. 설명해주고 구조 파악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단계별로 연습하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이제 요 4단계 어법어휘 학습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골라보고 고쳐보고 그 다음에는 완전 생문장에서 고쳐보는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메인 파트는 이제 요 주간지 다음인데요. 요 주간지는 이제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기본기들 다시 한번 아이들이 수업하고 다음 수업 오기 전까지 쭉 연습해보는 그런 그냥 주간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법어휘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고 문장 긴 거 있으면은 해석해보는 거. 이런 것들로 기본기 딱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포고 문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인데 여기서부터 쭉 이제 문제풀이로 계속 비슷한 유형들에 접근해가지고 익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풀리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무변문이라고 해서 제가 무한 변형 문제 갖다 줍니다. 기본 문제는 변형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 지문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요. 네, 무변문은 지문도 변형이 되어 있고 문제도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다 제가 자체 제작을 해서 숙제로 나가고 얘도 숙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서술형까지 개포고 유형에 맞게 이제 출제를 하고 있고 쭉 이런 식으로 또 표와 어떤 식으로 서술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서술형 문제 유형들 쭉 던져 주거든요.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 리뷰 테스트 보러 오는데 다음 시간에 보러 오는데 그 리뷰 테스트에서도 이제 개포고에서 좋아하는 뭐 특징 같은 거 우리말로 써라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빈칸 같은 것들을 채워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포고에서 좋아하는 리뷰 테스트 문제 유형들을 리뷰 테스트에 넣어서 아이들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들을 풀리면 크게 의미가 없는 학교예요. 변형을 좋아하고 서술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 유형들에 노출될 수 있도록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냥 제 이름을 따서 집어넣었는데 이 미니 모의고사도 똑같습니다. 근데 리뷰 테스트는 아이들이 복습했던 지문들 속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얘는 조금 더 변형이 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위주로 서술형을 조금 더 아주 다양하게 출제를 해서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숙제로 나가는 다음 시간 숙제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아이들 좀 자료들 많이 주면서 최대한 개포고 유형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형 문제들 많이 전부 다 자체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고 마지막 마무리 파트로는 이제 아이들 최종 동형 모의고사 시험 범위 다 지나면은 가장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시간 재고 OMR 주고 다 풀리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보 오면은 제가 각 지문별로 요약 노트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뭐 어법적으로 어휘적으로 그다음에 그 내용적으로 중요한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잘 한번 보고 가자. 자세하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내용 요약, 그 다음에 단어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수업 진행 방식이고 관리 및 수업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수업 후 클리닉은 항상 당일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미통과하면은 수업 이후에 추가적인 클리닉 시간으로 저랑 같이 통과했는지 다시 한번 재시험 보거나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다음 수업 전까지 이제 만약에 통과를 못했으면은 추가 클리닉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클리닉은 이제 개포고만을 위해서 요일 정해두고 아이들이랑 시간 약속 잡아서 한 번 더 오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즘 뭐 샤브 올데이가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포 올데이라고 해가지고 직보 당일날 제가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이니까 조금 이제 케어가 필요하거나 질답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학원에 계속 상주해가지고 아이들 한 명 마지막 한 명 갈 때까지 제가 잘 관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관리 프로그램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안내 문자 당연히 다 쭉 제가 보내드리고요. 아이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은 일요일 3월 15일에 오후 6시부터 9시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추가 클리닉은 9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실제 수업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특강이라고 고기마드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기출 맛보기 제가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해뒀는데 요건 이제 작년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랑 아이들 요 정도 문제 풀고 점수 나왔으면은 아마 다 요 당시의 등급은 이렇게 나왔을 거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그런 무료 특강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요때 와가지고 한번 시험 보고
확인받고 솔루션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쭉 진행이 됐고, 요거는 이제 후기 제가 맨 뒤에다가 이제 마련해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 만나가지고 조금 영어 싫어했던 애들이 영어 좋아하는 경우가 됐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자부심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개포고 수업 맡으면서도 제가 잘 한번 해보겠다라는 제 각오가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영어 가르치는 신동민이었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